여군은 여기 앉을 수 없어. 당장 꺼져 여자라고 무시하며 VIP석 마가선 소령이 사단장의 충성. 소리에 오줌 지리고 개처럼 끌려가서 똥물 튀는 참호 속을 기어다니며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파주 문산읍. 임진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은 12월의 칼날처럼 매서웠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회색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전방 지역 특유의 긴장감이 감도는 이곳에 오늘은 보기 드문 활기가 넘쳐 흘렀다.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가 주최하는 민관군 한마음 축제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형색색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전차와 장갑차가 위용을 뽐내며 전시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군 장비를 만져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행사장 중앙에는 붉은색 카펫이 깔린 단상과 함께 지역 유지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을 위한 귀빈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얀 천이 덮인 의자들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이 앉을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 귀빈석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내는 왕칠성 소령이었다. 그는 1사단 예하 연대 작전과장으로 이번 행사의 현장 통제관을 맡고 있었다. 빳빳하게 다려입은 전투복과 반짝이는 계급장 그리고 팔에 두른 행사 진행 요원 완장은 그의 어깨를 평소보다 2배는 더 올라가게 만들었다. 왕칠성은 지나가는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야! 거기 김상병. 줄 똑바로 안 맞추나? 오늘 사단장님 오시고 시장님도 오신다.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실수하면 안 된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과시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부하들에게 가혹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거나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곤 했다. 그는 손목시계를 힐끔거렸다. 곧 주요 인사들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인파를 헤치고 한 여성이 귀빈석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독고휘.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제1군단장. 군단 내의 모든 병력과 작전을 총괄하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 별 3개의 위험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녀는 낡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짙은 갈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목에는 두툼한 목도리를 둘러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머리는 대충 묶은 듯 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로해 보이기까지 했다. 독고휘는 며칠째 이어진 야전 훈련 지도와 참모 회의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오늘 이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할 예정은 없었다. 하지만 예하 부대인 1사단이 지역 주민들과 행사를 한다기에 격려차 그리고 병사들이 고생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수행원도 없이 홀로 자맹을 나온 참이었다. 그녀가 귀빈석 입구에 차단봉을 넘으려 하자 왕칠성이 미간을 구기며 앞을 가로막았다. 거기 아줌마. 잠깐 멈추시오. 왕칠성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독고휘는 선글라스 너머로 왕칠성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매가 살짝 가늘어졌다. 무슨 일입니까? 독고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왕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손에 든 지휘봉으로 차단봉을 탁탁 쳤다. 무슨 일이냐니요. 여기는 귀빈석입니다. 초대장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목에 비표라도 걸고 계십니까? 독고휘는 잠시 침묵했다. 신분을 밝힐까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 장교가 민간인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군인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친절해야 한다. 그것이 그녀의 지론이었다.
초대장은 없습니다만 잠시 앉아서 쉴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군요. 참나. 왕칠성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위아래로 돕고 휘를 훑어보았다. 낡은 코트와 흙이 묻은 굽 낮은 워커. 그의 눈에 그녀는 그저 행사 구경을 나온 세상 물정 모르는 동네 아주머니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경로당인 줄 아십니까? 저기 뒤에 돗자리 깔린 일반석 보이죠? 거기로 가세요. 여기는 사단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같은 높으신 분들이 앉는 곳입니다. 격이 다르다고요, 격이. 돕고 휘의 눈썹이 꿈틀했다. 격이라니. 군인이 국민을 상대로 격을 논한다니. 군 행사는 국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빈자리가 있다면 국민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돕고 휘가 쏘아붙이자 왕칠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민간인 아줌마가 소령인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하니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말이 안 통하시네. 군대라는 곳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나이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집에서 밥이나 하시지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입니까? 혹시 아들 면회 왔다가 길 잃으셨나? 선은 넘었다.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자 모욕이었다. 돕고 휘의 주먹이 코트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참았다. 이자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했다.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군 간부가 민간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지나치다니요? 이게 다 질서 유지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런 군사지역에서 얼쩡거리면 재수가 없다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중요한 날인데 부정 타겟 시리. 에잉. 왕칠성은 손으로 허이허이 쫓아내는 신용을 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는 듯한 태도였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왕칠성과 돕고 휘를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서슬퍼런 작전 과장을 말릴 수 있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다. 돕고 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더 시린 눈빛이 왕칠성을 향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그녀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더 이상 부탁하는 민간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서리빨 같은 명령조였다. 왕칠성은 순간 흠칫했다. 여자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기세를 회복했다. 고작 아줌마 주제에 어디서 감히. 이름?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하게. 민원이라도 넣으시게. 하이고 무서워서 살겠나. 내 이름은 왕칠성이다. 육군 소령 왕칠성. 잘 기억해둬라. 가서 청와대에 찌르든 국방부에 찌르든 마음대로 해보라고. 왕칠성은 자신의 명찰을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아줌마. 곱상하게 생기셨는데 괜히 여기서 힘쓰지 말고 저기 가서 오뎅 국물이나 파는 게 어때요? 그게 훨씬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왕칠성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일사단장 마동석 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마동석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왕칠성은 사단장의 등장에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님, 안 그래도 이상한 민간인이 행패를 부려서 쫓아내던 중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왕칠성은 칭찬을 기대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동석 사단장의 시선은 왕칠성이 아닌 그 뒤에 서 있는 돕고 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동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마동석은 왕칠성을 거칠게 밀치고 돕고 휘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군단장님,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동석의 우렁찬 경례 구호가 행사장에 메아리 쳤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 고요해졌다. 왕칠성의 입이 떡 벌어졌다. 지휘봉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발그락.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돋고 휘는 마동석의 경례를 받지 않은 채 여전히 왕칠성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 소장. 예. 군단장님. 일사단의 귀빈석은 아주 특별하더군. 밥 짓는 여자나 오뎅 파는 잡상이는 앉을 자격이 없다지. 돋고 휘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왕칠성에게로 옮겨갔다. 왕칠성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자네가 말한 그 재수없는 여자가 바로 나일세. 육군 제1군단장 돋고 휘 중장. 왕칠성은 숨이 턱 막혀왔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방금 희롱하고 모욕한 여자가 사단장의 직속 상관이자 이 지역 최고 사령관인 삼성 장군이라니. 돋고 휘가 한 걸음 다가왔다. 왕 소령이라고 했나? 소령. 왕. 성. 관등 성명 똑바로 못 대나. 소령. 성. 왕칠성은 비명을 지르듯 대답했다. 바지가 축축해질 것만 같은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내 군 생활 30년 동안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약자를 멸시하는 군인은 단 한 명도 용서한 적이 없다. 자네는 오늘 군인으로서 가장 큰 적을 만난 거야. 그 적은 북한군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니야. 바로 자네의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지. 돋고 휘는 마동석을 돌아보며 차갑게 명령했다. 마 소장, 이 행사 즉시 중단해. 그리고 헌병대 불러. 당장.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거대한 바람개비들이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하지만 행사장 입구 귀빈석 주변은 시간 자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 지점에 꽂혔다. 그곳에는 흑빛이 된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왕칠성 소령과 그 앞에서 서리빨 같은 기세를 뿜어내는 돋고 휘 군단장이 있었다. 왕칠성의 뇌는 회로가 타버린 컴퓨터처럼 작동을 멈췄다. 눈앞의 여자가 3스타, 그것도 전군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1군단장이라는 사실이 입력되지 않았다. 아니, 입력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꿈이어야 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은 이 구역의 왕이었다. 지나가는 병사들에게 고함을 치고 민간인들을 줄 세우며 권력을 맛보고 있었다. 그런데 단 몇 분 만에 상황이 지옥으로 변했다. 마동석 사단장의 경례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사단장이 꼼짝도 하지 않고 경례를 붙이고 있는데 일개 소령인 왕칠성이 멍하니 서 있다는 것은 군법으로 다스려도 할 말이 없는 하극상이었다. 마동석이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왕소령. 미쳤나? 군단장님 앞이다.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의 제정신인가. 그제야 왕칠성의 무릎 관절이 꺾였다. 털썩. 그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무릎을 꿇었다. 바지가 찢어질 듯한 충격이 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공포뿐이었다. 돋고 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왕칠성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는 여전히 선글라스를 손에 든 채 맹수와 같은 눈빛으로 왕칠성의 눈동자 깊은 곳을 찔러보았다. 왕칠성 소령.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차단된 듯 그녀의 목소리만 왕칠성의 고막을 때렸다.
자네가 아까 내게 했던 말,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다시 해보게. 왕칠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군단장님. 그게 저는 정말 몰라 뵙고 변명하라고 하지 않았다. 다시 읊어보라고 했다.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 했었나? 오뎅 국물이나 팔라고 했었나? 재수가 없다고 했던가? 돕고 휘의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왕칠성의 고개가 점점 바닥으로 처박혔다. 주변에 몰려든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민간인들도 상황을 파악한 듯 했다. 저 여자가 장군이래. 어머 세상에. 아까 저 군인이 저 여자분한테 막말했잖아. 쫓아내려고 하고. 쌤통이다. 아까 우리한테도 소리 지르고 난리치더니 임자 만났네. 군중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왕칠성의 등에 꽂혔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돕고 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마동석 사단장을 바라보았다. 마 장군. 1사단 교육 훈련이 아주 훌륭하군. 영관급 장교가 민간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조폭 수준이야. 대민 지원과 화합을 위한 행사장에서 국민을 모욕하고 여성을 비하해. 이게 자네가 가르친 전진부대의 정신인가? 마동석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는 부끄러움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평소 아끼던 부하였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전적으로 제 지휘 불찰입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마동석의 우렁찬 복명 복창에도 돕고 휘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시정? 말로만 하는 시정은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라. 돕고 휘는 다시 왕칠성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엎드려 울고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군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제발. 왕칠성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돕고 휘의 바짓단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손이 닿기도 전에 누군가가 왕칠성의 팔을 낚아챘다. 어느새 나타난 돕고 휘의 전속부관 배수련 대위였다.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인 그녀는 왕칠성의 팔을 가볍게 비틀어 제압했다. 손버릇이 나쁘십니다, 소령님. 어디 감히 군단장님 몸에 손을 댑니까? 배수련의 차가운 일깔에 왕칠성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얼굴을 비볐다. 돕고 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왕칠성이 잡으려 했던 바짓단을 툭툭 털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묻은 듯한 태도였다. 그 행동 하나가 왕칠성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헌병대장 어디 있나? 돕고 휘의 부름에 행사장 외곽에서 대기 중이던 헌병대장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헌병대장 중령 박정수. 부르셨습니까? 지금 즉시 왕칠성 소령을 긴급 체포한다. 혐의는 상관 모욕, 품위 유지 위반, 그리고 대민물의 약이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끌고 가.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의 신호에 건장한 헌병 2명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왕칠성의 양팔을 꺾어 일으켜 세웠다. 왕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다. 군단장님, 사단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으헝. 왕칠성의 울부짖음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은 처참했다. 팔에 차고 있던 행사 진행 요원 완장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흙발에 짓밟혀 있었다. 그가 평소 부하들에게 과시하던 계급장은 초라하게 구겨져 있었다. 행사장에 있던 병사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평소 왕칠성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김상병은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병사들의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돋고 휘는 왕칠성이 사라진 방향을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로 행사의 차질을 빚어 죄송합니다. 군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일부 못난 군인의 일탈로 여러분의 기분이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돋고 휘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사과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멋있다. 와, 저게 진짜 장군이지. 군단장님 파이팅. 시민들의 환호 속에 돋고 휘는 마동석에게 눈짓했다. 마 장군. 상황실로 가지. 자네에게 할 말이 아주 많아.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져 있었다. 마동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축제의 소란스러움 뒤로 1군단 지휘부에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1사단 사령부 대회의실. 평소라면 작전 회의로 분주했을 이곳은 지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창밖에는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창백하게 실내를 비췄다. 중앙 상석에는 돋고 휘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두툼한 인사 기록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소령 왕칠성. 그 이름 석자가 적힌 파일이었다. 그 맞은편 의자도 없이 바닥에 꿇어앉아 있는 사람은 왕칠성이었다. 헌병대 조사를 마치고 불려온 그는 수감만 차지 않았을 뿐 죄수나 다름없는 몰골이었다. 돋고 휘는 파일을 넘기지 않았다. 그저 표지에 적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왕칠성의 심장을 조여왔다. 왕칠성. 육사 출신. 임관 성적 우수. 고등군사반 수석 수료. 표창장 다수. 기록만 보면 아주 엘리트 군인이군. 돋고 휘가 입을 열었다.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무미건조한 어조였다. 하지만 감찰 기록을 보니 재미있는 게 많아. 부하들에게 상습적인 폭언. 회식 자리에서의 강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직접 겪은 민간인 비하까지. 자네는 군복 입은 깡패였어. 그것도 아주 질 나쁜. 왕칠성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바닥에 쳐박고 흐느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진급 스트레스 때문에.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처자식을 봐서라도. 처자식? 돋고 휘가 픽 웃었다. 자네가 아까 나한테 그랬지.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 자네 아내에게도 평소에 그렇게 말하나? 자네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대하나? 여성을 그리고 약자를 존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지킨다는 건가?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자네가 지켜야 할 대상은 약자들인데. 돋고 휘는 파일을 거칠게 덮었다. 쾅 소리에 왕칠성이 움찔했다. 마동석 사단장. 옆에 부동자세로 서 있던 마동석이 대답했다. 예, 군단장님. 이 시간부로 왕칠성 소령의 연대 작전과장 보직을 해임한다. 왕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보직 해임. 그것은 군 생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더 이상 진급은 불가능하고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군단장님, 제발 보직 해임만은. 차라리 영창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평생 군에 바친 청춘이. 시끄럽다. 돋고 휘가 책상을 내리쳤다. 자네의 그 썩어 빠진 청춘 따위는 관심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오직 우리 군의 명예와 병사들의 안위뿐이다. 돋고 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멀리 임진강 너머 북한 땅이 어렴풋이 보였다. 왕칠성.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불명예 제대를 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그 잘난 오뎅 장사를 하든가 아니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든가. 왕칠성은 귀를 의심했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바닥이라면 전역 지원서를 내면 수리해주겠다. 하지만 군에 남고 싶다면 자네 계급장은 그대로 두대 보직은 소위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최전방 지피 소초장. 그곳이 자네의 새 임지다. 회의실 안에 있던 참모들이 술렁거렸다. 소령이 소대장급 보직인 지피 소초장으로 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징계보다 더 가혹한 처사일 수 있었다.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24시간 철책을 지켜야 하는 가장 힘들고 고된 자리였다. 게다가 소령 계급장을 달고 소대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심을 견뎌야 한다는 뜻이었다. 거기서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근무서라. 그들의 발바닥에 물집이 잡힐 때 자네 발에도 물집이 잡혀야 하고 그들이 추위에 떨 때 자네도 떨어야 한다. 내가 자네를 용서할지 말지는 자네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달려있다. 왕칠성은 망설였다. 편안한 참모 장교의 삶은 끝났다. 춥고 배고픈 최전방 감옥 같은 지피 생활. 그것도 부하들의 비웃음을 사며 견뎌야 한다니. 하지만 당장 불명예 전역을 당해 연금이 박탈되고 사회로 쫓겨나는 것보다는 나았다. 가겠습니다. 지피로 가겠습니다. 왕칠성이 기어들어가듯 대답했다. 돕고 휘가 뒤를 돌아보았다. 좋다. 마 사단장 즉시 인사명령 내고 내일 아침 바로 투입시켜. 그리고 왕 소령에게는 그 어떤 특혜도 제공하지 마라. 당번병도 붙이지 말고 독방도 주지 마. 병사들과 내무반을 같이 쓰게 해. 알겠습니다. 돕고 휘는 왕칠성 앞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격려가 아닌 짓누르는 압력이었다. 왕칠성 소령. 명심해라. 이것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 그곳에서도 병사들을 하대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자네 계급장을 뜯어버리고 군사법정에 세울 것이다. 돕고 휘의 서늘한 경고가 비수가 되어 왕칠성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명심하겠습니다. 끌고 나가. 돕고 휘의 명령에 헌병들이 다시 왕칠성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고 왕칠성의 울음소리가 멀어지자 돕고 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배수련 대위가 다가와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내밀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단장님. 돕고 휘는 찻잔을 받아들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고생은 무슨. 진짜 고생은 이제 저 친구가 하겠지. 부디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기를 바랄 뿐이야.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임진강의 바람소리가 창문을 덜컹거렸다. 다음 날 아침 왕칠성 소령은 자신의 짐을 꾸려 더블백을 맸다. 승용차 대신 덜컹거리는 60 트럭 뒷자리에 올랐다. 그의 행선지는 민간인 통제구역 북쪽,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최전방 지피였다. 트럭이 출발하자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축제의 주인공을 꿈꿨던 그는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차가운 강바람이 트럭 짐칸으로 들이쳤다. 왕칠성은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다. 그의 눈앞에는 끝없이 이어진 철책선만이 보였다. 진정한 참교육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파주 문산읍을 지나 민간인 통제선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질감이 바뀌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서 민가의 불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그 어둠을 가르는 군용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존재했다.
덜컹거리는 60 트럭 짐칸에서 왕칠성은 엉덩이가 으깨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정신적인 비참함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난방 잘 되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결제 서류에 사인이나 하던 그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야전 상해 하나의 의지에 혹한의 추위와 싸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트럭은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 전술도로로 진입했다. 차체는 요동쳤고 왕칠성의 위장은 뒤집어질 듯 울렁거렸다. 도착했습니다. 하차하십시오. 운전병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다. 왕칠성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트럭에서 뛰어내렸다. 눈앞에 거대한 철책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통문이었다. 비무장지대 DMZ로 들어가는 입구. 이곳을 넘어가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정전 협정 지역이다. 통문을 지키던 초병들이 왕칠성을 보며 경례를 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심 따위는 없었다. 이미 소문이 쫙 퍼진 모양이었다. 군단장에게 개기다가 유배온 또라이 소령. 그들의 눈빛은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 했다. 왕칠성 소령님이십니까? 안개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이었다. 그는 1사단 수색대대 소속으로 현재 왕칠성이 갈 지피 최전방 감시초소의 소초장이었다. 이름은 최강수. 그는 왕칠성에게 건성으로 경례를 했다. 지피장 중이 최강수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이제부터 진짜 고생 시작입니다. 최강수의 말투는 묘하게 뼈가 있었다. 왕칠성은 울컥했지만 지금은 화를 낼 처지가 아니었다. 짐은 제가 들겠습니다. 왕칠성 뒤에 서 있던 앳된 이등병이 그의 더블백을 잡으려 했다. 그때 최강수가 차갑게 제지했다. 김이병 나라. 여기는 자기 짐은 자기가 든다. 계급장 떼고 오신 분이 병사 부려먹으면 안 되지. 최강수는 왕칠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소령님. 아니, 이제 전입 오신 작전 장교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 지피로 가는 길은 차가 못 들어갑니다. 저기 보이는 보급로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일명 천국의 계단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지옥이랑 더 가깝죠. 왕칠성은 코웃음을 쳤다. 계단 따위가 대수인가 싶었다. 하지만 10분 후 그는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안개를 뚫고 끝없이 이어진 가파른 콘크리트 계단. 경사가 60도는 되어 보였다. 더블백의 무게가 어깨를 파고들었다. 100개를 올랐을 때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200개를 올랐을 때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앞서가는 최강수 중위와 병사들은 다람쥐처럼 가볍게 올라가고 있었다. 헉. 잠깐만 쉬었다 가지. 왕칠성이 계단 난간을 잡고 주저앉았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복까지 젖었다. 최강수는 멈춰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한심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작전 장교님, 적이 쳐들어오는데 힘들다고 쉬었다 가자고 할 겁니까? 여기는 작전 지역입니다. 지체하면 죽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새파랗게 어린 중위의 호통에 왕칠성은 얼굴이 벌개졌다. 쪽팔림이 분노를 넘어섰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렇게 1시간 같은 30분을 기어 올라가서야 산 정상에 요새처럼 지어진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지피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피 내부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무거웠다. 좁은 복도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남자들의 땀 냄새, 그리고 오래된 총기 기름 냄새가 뒤섞여 났다. 왕칠성이 배정받은 곳은 장교 숙소가 아니었다. 병사들이 쓰는 내무반 한 구석, 2층 침대의 위칸이었다. 원래 간부 연구실을 쓰셔야겠지만 군단장님 특별 지시로 병영 생활관을 배정했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최강수의 말에 왕칠성은 대꾸할 힘도 없이 침대에 짐을 던졌다. 주변의 병사들이 힐끔힐끔 그를 쳐다봤다. 그들의 눈빛은 차라리 적개심에 가까웠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군단장님 기분 잡쳤다며 하는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 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판에 담긴 것은 팅팅 불어 터진 짜장면과 단무지 몇 조각, 그리고 식어 빠진 군만두였다. 보급 사정이 좋지 않은 격오지의 현실이었다. 왕칠성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이걸 지금 밥이라고 먹는 건가? 취사병 불러와. 면발 상태가 왜 이래? 습관처럼 튀어나온 불평이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밥을 먹던 병사들의 숟가락질이 멈췄다. 구석에서 묵묵히 밥을 먹던 최강수 중위가 식판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일어났다. 소령님. 아니 왕칠성 씨. 여기는 호텔 뷔페가 아닙니다. 폭설 내리면 일주일 동안 라면만 끓여 먹어야 하는 곳입니다. 보급차도 못 올라와서 병사들이 등짐지고 부식 날라옵니다. 그 짜장면 오늘 아침부터 취사병이 땀 흘려 만든 겁니다. 맛없으면 굶으십시오. 아무도 안 말립니다. 최강수는 식판을 들고 잔반통으로 걸어갔다. 병사들도 하나둘씩 말없이 자리를 떴다. 텅 빈 식당에 홀로 남겨진 왕칠성.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배가 고팠다. 너무나도 배가 고팠다. 그는 식어 빠진 짜장면을 입안으로 구겨 넣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면발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서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철저히 혼자라는,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은 계급장 달린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뼈아픈 자각이었다. 지피의 밤은 낮보다 1000배는 더 길고 고통스러웠다. 독고 휘 군단장의 명령은 명확했다. 왕칠성을 열외시키지 마라. 그 말은 왕칠성도 야간 경계 근무와 매복 작전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새벽 2시. 가장 춥고 졸린 시간. 왕칠성은 수색팀과 함께 추진철책 점검을 위해 통문을 나섰다. 방탄조끼에 실탄이 장전된 소총, 야간 투시경까지 착용하니 몸무게가 20kg은 늘어난 것 같았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도려내는 듯 했다. 발소리 죽입니다. 수신호 주시하고 따라옵니다. 선두에 선 김하사가 낮게 속삭였다. 김하사는 부사관이지만 이곳 지형지물에 대해서는 박사급인 베테랑이었다. 왕칠성은 대열의 중간에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의 녹색 화면에 의지해 걷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돌부리에 걸려 휘청거리기를 수십 번. 숨소리가 거칠어지자 앞서가던 김하사가 손을 들어 대열을 멈췄다. 작전과장님. 숨소리가 너무 큽니다. 여기는 사파리 관광 온 곳이 아닙니다. 북한군 지피가 바로 코앞입니다. 과장님 숨소리에 우리 팀원 전체 위치가 노출됩니다. 김하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왕칠성은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였다. 부스럭. 전방 50m 지점 수풀에서 소리가 났다. 수색팀 전원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하사가 주먹을 쥐어 정지 수신호를 보냈다. 왕칠성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응시했다. 야생동물인가? 아니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에 든 소총이 덜덜 떨렸다. 조정관을 단발로 놓아야 하는데 손가락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수풀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으악! 왕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길 뻔했다.
옆에 있던 김하사가 번개같이 왕칠성의 총구를 하늘로 쳐올렸다. 타탕! 총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을 찢었다. 왕칠성이 오발을 낸 것이었다. 튀어나온 것은 멧돼지였다. 놀란 멧돼지는 반대편으로 도망쳤고 총소리에 놀란 아군 지피와 인접 초소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조명탄이 터졌다. 적출현, 적출현, 전원 전투 배치. 무전기가 시끄럽게 울어댔다. 순식간에 전방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김하사가 왕칠성의 멱살을 잡았다. 미치셨습니까? 확인도 안 하고 격발을 해요? 아군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왕칠성은 털썩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린 것 같았다. 다리 사이가 축축하고 뜨뜻했다. 조명탄 불빛 아래서 병사들이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령 달고 저게 뭐냐? 완전 고문관이네. 우리 다 죽일 뻔했어. 속삭임이 들렸다. 왕칠성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소령 왕칠성이 아니었다. 그저 겁쟁이 훈련병보다 못한 존재였다. 상황이 종료되고 지피로 복귀했을 때 최강수 중위는 왕칠성을 따로 호출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상황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 무시가 더 비참했다.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나았다. 내무반 침대에 누운 왕칠성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몸은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 옆 침대에서 병사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김상병. 아까 오발 났을 때 너 봤냐? 그 아저씨 오줌 지린 거. 말도 마라. 냄새나서 죽는 줄 알았다. 군단장님이 왜 여기 보냈는지 알겠다. 사람 만들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 한 거야. 왕칠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분리수거, 쓰레기. 그 단어들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왕칠성은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이었다. 내무반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비키십시오. 제가 합니다. 막내 이등병이 빗자루를 뺏으려 했다. 왕칠성은 빗자루를 꽉 쥐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가서 총기 손질해. 이등병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왕칠성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바닥에 먼지를 쓸어 담았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낮은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뒷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작아 보였지만 그 초라한 등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8월의 폭염이 지나가고 9월이 되자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했다. 이름은 바비. 기상청은 역대급 강풍과 폭우를 예고했다. 지피가 위치한 산악지형은 태풍에 가장 취약한 곳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사흘 밤낮으로 퍼붓는 비에 지피 주변의 흙이 물러지기 시작했다. 소초장님, 3번 사로 축대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역류합니다. 상황실로 뛰어들어온 병사의 외침에 최강수 중위가 벌떡 일어났다. 전 병력 기상. 우에 착용하고 삽이랑 마대 챙겨서 집합. 3번 사로 사수한다. 왕칠성도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튀어나갔다.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옆 사람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병사들이 달라붙어 모래주머니를 쌓았지만 불어난 물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축대를 지지하던 옹벽에서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적에 무너지면 지피 건물 일부가 토사에 휩쓸릴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안 돼. 더 가져와. 모래주머니 더. 최강수가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병사들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다. 그때였다. 왕칠성이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병사들이 힘겹게 나르던 모래주머니 2개를 한 번에 어깨에 맸다. 비켜. 내가 간다. 왕칠성은 미친 듯이 달렸다. 진흙에 발이 푹푹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무너져가는 옹벽 틈새에 모래주머니를 쳐박았다. 야! 거기 멍하니 있지 말고 돌 가져와. 큰 돌. 왕칠성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거만함 대신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이 멈칫하다가 왕칠성의 기세에 눌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상병, 너는 저쪽 배수로 파. 물길을 돌려야 해. 삽 줘봐. 왕칠성은 삽을 뺏어들어 미친 듯이 땅을 팠다. 그는 육사 시절 배운 축성학 지식을 떠올렸다. 무작정 막는 게 능사가 아니다. 물이 흘러갈 길을 터줘야 한다. 여기를 파야 해. 여기를 터야 수압이 낮아진다. 다들 여기 파. 왕칠성의 지휘는 정확했다. 그가 지목한 곳을 파내자 고여있던 흙탕물이 콸콸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옹벽에 가해지던 압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거대한 통나무와 잔해들이 배수로 입구를 막아버렸다. 다시 수위가 급격히 차올랐다. 저걸 치우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였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어 아무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제기랄. 왕칠성이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 로프를 감았다. 잡아. 꽉 잡아. 그는 로프 끝을 최강수에게 던지고 거친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다. 왕칠성 소령. 위험합니다. 최강수가 소리쳤지만 왕칠성은 이미 물속이었다. 차가운 흙탕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다. 숨이 막혔다. 통나무가 어깨를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왕칠성은 배수로를 막고 있는 잔해들을 온몸으로 밀어냈다. 여기서 내가 쓸려가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 병사들은 살려야 해.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 부하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으아! 왕칠성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통나무를 들어 올렸다. 콱! 막혀있던 물길이 뚫리면서 거대한 물기둥이 빠져나갔다. 그 반동으로 왕칠성의 몸이 휩쓸려 내려갔다. 소령님! 최강수와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로프를 당겼다. 병사 서넛이 진흙탕에 뒹굴며 로프에 매달렸다. 영차! 영차! 당겨! 병사들의 손에 피가 맺혔다.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경멸했던 왕칠성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고 있었다. 마침내 왕칠성이 진흙 구덩이 위로 끌려 올라왔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있었지만 옹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지피는 안전했다. 왕칠성이 쿨럭거리며 진흙을 토해냈다. 주변에 둘러선 병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 없었다. 괜찮으십니까? 최강수 중위가 왕칠성의 어깨를 부축하며 물었다. 처음으로 그에게 존댓말다운 존댓말을 썼다. 왕칠성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피식 웃었다. 맞다. 그놈의 비 한 번. 더럽게 많이 오네. 그의 한마디에 병사들 사이에서 와하고 웃음이 터졌다. 긴장이 풀린 병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주저앉았다.
왕칠성도 진흙탕의 대자로 뻗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차가운 진흙의 감촉이 묘하게 편안했다. 그는 옆에 앉아 헐떡이는 김이병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짐을 들어주려 했던, 그러나 자신이 무시당하는 꼴을 봤던 그 병사였다. 왕칠성이 떨리는 손을 뻗어 김이병의 어깨에 묻은 진흙을 털어주었다. 고생했다. 너 아니었으면 나 떠내려갔다. 김이병의 눈이 커졌다. 그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소령님이 다 하셨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지피에는 따뜻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왕칠성의 가슴속에 박혀있던 거만함과 이기심의 껍질이 태풍에 씻겨 내려갔다. 그 자리에는 전우회라는 낯설지만 묵직한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왕칠성은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 몸은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전이 본 이후 가장 가벼웠다. 11월의 임진강은 거대한 뱀처럼 고요히 따리를 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강물은 평화롭게 흘러갔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잠겨 있었다. 북한군의 동계 훈련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려 전방 지역의 무선 침묵이 길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폭풍이 오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이었다. 제1군단 지하 지휘 통제실. 이곳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거대한 요새였다. 수십 개의 대형 화면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백 명의 참모와 운용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타닥타닥거리는 자판 두드리는 소리와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보고 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독고 휘 중장은 팔짱을 낀 채 중앙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지난 48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면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적군 활동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정보참모. 독고 휘가 입을 열자 소란스럽던 통제실이 일순간 정지했다. 예, 군단장님. 이 구역. 개성 북방 12km 지점. 여기 있던 경보병 여단 병력이 이틀 전부터 화면에서 사라졌어. 위성 사진에도 열상 감시 장비에도 잡히지 않아.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나? 정보참모가 마른 침을 삼켰다. 현재 분석으로는 갱도 훈련을 위해 지하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동계 훈련 패턴입니다. 통상적? 독고 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보참모를 바라보았다. 자네 눈에는 저게 통상적으로 보이나? 놈들은 지금 훈련을 하는 게 아니야. 몸을 숨긴 거지. 사냥터에 나선 맹수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나? 발소리를 죽이고 냄새를 지우는 거야. 독고 휘는 지휘봉을 들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임진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 바로 1사단 관할 구역이었다. 어제 오늘 임진강 수위가 미세하게 낮아졌어. 상류 한강댐에서 물을 가두고 있다는 뜻이지. 강바닥이 드러나면 도하가 쉬워져. 그리고 짙은 안개가 끼는 오늘 밤은 달빛조차 없다.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놈들은 온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거야.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고 내부의 혼란을 유도하려는 수작이지. 독고 휘는 즉시 마이크를 잡았다. 전 군단 산하부대에 알린다. 현 시간부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전 장병은 즉각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전투 위치에 진입하라. 비상벨 소리가 지휘소를 뒤흔들었다. 붉은 경광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독고 휘는 1사단장 마동석을 호출했다. 마 장군. 자네 구역 중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지? 화면 너머 마동석 사단장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태풍 피해 복구가 덜 된 서쪽 섹터입니다.
집안이 약해져 있고 감시 장비 일부가 교체 중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나? 백일 소초 최강수 중위와 왕칠성 소령이 있는 곳입니다. 돋고 휘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왕칠성. 바닥으로 떨어진 후 진흙탕에서 구르고 있는 그 사내. 놈들은 귀신같이 약한 곳을 안다. 지난번 태풍으로 무너졌던 그 축대, 그곳이 놈들의 침투로가 될 거다. 마 장군 즉시 예비대를 대기시켜. 하지만 섣불리 병력을 이동시키면 놈들이 눈치채고 다른 곳을 칠 수 있다. 일단은 해당 소초가 스스로 버텨야 해. 돋고 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왕칠성. 자네가 정말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증명할 시간이 왔네. 부디 살아서 증명해 보이게. 최전방 지피 백일 소초.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초소를 집어삼켰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무거웠고 차가웠다. 왕칠성은 초소 옥상에 서서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땀과 습기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군단에서 하달된 진돗개 하나 발령. 심장이 쿵쿵 뛰었다. 과거에 그였다면 무서워서 벙커 구석에 숨거나 부하들에게 짜증을 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왕칠성은 달랐다. 태풍 속에서 병사들과 함께 흙탕물을 뒤집어쓰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날 이후 그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령님, 커피 드십시오. 최강수 중위가 종이컵을 건넸다. 왕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고맙네. 상황은 어떤가? 열상 감시 장비도 먹통입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열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안 감시밖에 답이 없는데 보시다시피 5m 앞도 안 보입니다. 최강수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왕칠성은 뜨거운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쓴맛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강수야. 아니 최중위. 왕칠성이 조용히 불렀다. 느낌이 안 좋아. 아주 더러운 기분이야. 등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저도 그렇습니다. 짐승들이 숨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칠성은 컵을 구겨 주머니에 넣고 소총을 점검했다. 놀이쇠가 후퇴했다가 전진하는 쇠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내가 순찰을 돌겠다. 3번 사로 쪽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지난번 무너졌던 곳이라 철책 하단이 약해. 위험합니다. 소대장인 제가 가겠습니다. 소령님은 상황실을 지켜주십시오. 아니, 자네는 지휘관이야. 전체를 봐야 해. 나는 지금 보직도 없는 잉여 인력 아닌가. 내가 가는 게 맞아. 왕칠성은 씁쓸하게 웃으며 최강수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무전기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다. 김이병과 박상병이 그를 따라 나섰다. 어둠 속을 걷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 안개 입자가 얼굴에 달라붙어 시야를 방해했다. 왕칠성은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3번 사로에 도착했을 때였다. 왕칠성의 코끝에 비릿한 냄새가 스쳤다. 강 비린내와는 다른 묘한 쇠냄새.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찰박거리는 소리. 왕칠성은 자리에 멈춰 서서 손을 들어 뒤따르던 병사들을 제지했다. 멈춰. 그는 천천히 몸을 낮추고 철책 쪽으로 기어갔다.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철책 하단을 살폈다. 심장이 멎을 뻔했다. 철책 하단이 네모 반듯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크기였다. 그리고 그 주변 진흙 바닥에 찍힌 군화 발자국. 아군의 것이 아니었다. 북한군의 문이었다. 뚫렸다. 왕칠성의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다. 이미 놈들이 들어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놈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 순간 머리 위에서 서늘한 바람이 느껴졌다. 엎드려.
왕칠성이 고함을 지르며 뒤에 있던 김이병을 덮쳤다. 동시에 슉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스치고 지나가 땅에 박혔다. 단검이었다. 적이다. 적 침투. 왕칠성은 목이 터져라 외치며 방아쇠를 당겼다. 타다당. 총구에서 불을 뿜으며 총성이 정적을 깼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서넛이 튀어나왔다. 그들은 유령처럼 빨랐다. 총알을 피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왔다. 쏘라고. 박상병이 당황하여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했다. 적군 하나가 박상병을 향해 도약했다. 안 돼. 왕칠성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적군을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진흙탕에 뒤엉켜 굴렀다. 적군의 손에서 번뜩이는 대검이 왕칠성의 목을 노리고 들어왔다. 왕칠성은 두 손으로 적의 팔목을 잡고 버텼다. 힘이 장사였다. 칼끝이 점점 눈동자 앞으로 다가왔다. 에이, 개자식들아. 왕칠성은 이를 악물고 박치기를 했다. 퍽 소리와 함께 적군의 코에서 피가 터졌다. 그 틈을 타 왕칠성은 적을 밀쳐내고 소총을 집어들었다. 탕! 단발의 총성이 울리고 적군이 쓰러졌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놈들은 소수 침투조가 아니었다. 3번 사로를 통해 본대가 밀고 들어오고 있었다. 여기는 백후하나. 적 특수부대와 교전 중. 현재 3번 사로 돌파당함. 지원 바란다. 반복한다. 지원 바란다. 왕칠성은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주변은 아비규환이었다. 수류탄이 터지며 흙기둥이 솟구쳤고 예광탄이 안개를 뚫고 붉은 선을 그었다. 지피 건물은 이미 집중 사격을 받고 있었다. 최강수 중위가 이끄는 소대원들이 건물 옥상과 창문에서 필사적으로 응사하고 있었지만 적의 화력이 만만치 않았다. 놈들은 RPG 로켓포까지 들고 왔다. 쾅! 굉음과 함께 지피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파편이 튀고 병사들의 비명이 들렸다. 왕칠성은 김이병과 박상병을 데리고 엄폐물 뒤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적의 침투 경로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었다. 소령님, 저 무서워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김이병이 울먹이며 총을 놓치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왕칠성은 김이병의 뺨을 거칠게 때렸다. 정신 차려. 여기서 정신 놓으면 죽어. 내가 죽으면 내 엄마는 누가 지켜. 총 잡아. 왕칠성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더 이상 비겁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려는 어미 늑대였다. 잘 들어. 놈들은 지금 지피 본관을 노리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놈들의 옆구리를 쳐야 해. 그래야 안에 있는 동료들이 산다. 하지만 우린 3명뿐입니다. 3명이면 충분해.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너희들은 저기 바위 뒤로 돌아가서 십자포화를 퍼부어. 알겠나? 왕칠성은 대답도 듣지 않고 뛰쳐나갔다. 그는 적들이 몰려오는 방향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했다. 이쪽이다. 이 빨갱이 새끼들아. 나 왕칠성이다. 왕칠성의 도발에 적군의 화망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총알이 빗발치며 왕칠성 주변의 땅을 파헤쳤다. 퍽! 왼쪽 어깨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하지만 왕칠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피를 흘리며 뒹굴고 다시 일어나 쏘고 또다시 굴렀다. 그의 교란 작전 덕분에 적의 공격이 분산되었다. 그 틈을 타 지피 옥상의 최강수 중위가 기관총으로 적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왕칠성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독수리.
왕소령 들리는가? 독고 휘 군단장이었다. 지휘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청취하고 있던 그녀가 직접 무전을 날린 것이다. 들립니다. 군단장님. 왕칠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자네 위치 확인했다. 아주 잘 버티고 있어. 지금 자네 머리 위로 조명탄을 띄울 거다. 그리고 30초 뒤에 포병 사격이 시작된다. 좌표 불러주겠다. 그 좌표 유도해. 알겠습니다. 독고 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그 목소리가 왕칠성에게 무한한 용기를 불어넣었다. 펑, 펑. 하늘에서 수십 개의 조명탄이 터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안개 속에 숨어있던 적군들의 위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좌표, 델타 셋, 둘 하나. 적주력 부대 위치 확인. 효력사 요청. 왕칠성이 좌표를 외치자마자 후방에서 날아온 포탄들이 적진 한가운데 떨어졌다. 콱콱콱쾅. 대지가 울리고 적군들이 폭발에 휘말려 날아갔다. 지옥도였다. 하지만 아군에게는 구원의 불꽃놀이였다. 전원 돌격. 밀어붙여. 최강수 중위가 선두에서 뛰쳐나왔다. 지피 안에 있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다. 기세가 역전되었다. 당황한 적군들은 퇴로를 찾아 우왕좌왕했다. 왕칠성도 일어났다. 어깨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권총을 뽑아들고 도망가는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적군 하나가 마지막 발악으로 수류탄을 왕칠성 쪽으로 던졌다. 위험해. 왕칠성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김이병을 감싸 안고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쾅! 폭음과 함께 왕칠성의 등 뒤에서 뜨거운 열기가 덮쳤다. 충격으로 정신이 아득해졌다. 귀에서는 삐 소리만 들리고 세상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다. 소령님, 소령님. 김이병이 울부짖으며 왕칠성을 흔들었다. 왕칠성의 등은 파편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왕칠성은 흐릿한 눈을 떴다. 김이병은 멀쩡했다. 다행이다. 난 죽었어. 임마. 울지 마. 왕칠성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웃었다. 저 멀리서 동이 트고 있었다. 핏빛 여명이 임진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전장 한복판에서 왕칠성은 비로소 자신이 껍데기뿐인 장교가 아닌 진짜 군인이 되었음을 느꼈다. 무전기 너머로 독고 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명령조가 아니었다. 왕칠성 소령. 훌륭했다. 자네가 오늘 부하들을 살렸고 이 나라를 지켰어. 귀환을 명한다. 왕칠성은 눈을 감았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인정이었다. 의식이 멀어지는 와중에도 그는 김이병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상황 종료. 아군 사망자 없음. 적군 사살 7명, 생포 1명. 기적 같은 승리였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가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소독약 냄새와 기계가 규칙적으로 뿜어내는 전자음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삑삑삑. 생명의 리듬은 위태로웠지만 끊어지지는 않았다. 왕칠성은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천천히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등 전체를 불로 지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다. 소령님, 정신이 드십니까? 옆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누군가가 벌떡 일어났다. 김이병이었다. 녀석의 얼굴은 며칠 동안 씻지 못해 꾀죄죄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다. 왕칠성은 흐릿한 시야를 간신히 조절해 김이병을 바라보았다.
너 안 죽었냐? 그것이 왕칠성이 깨어나서 한 첫마디였다. 김이병은 그 말에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소령님이 저 감싸주시다가 등판이다. 으헝. 죽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왕칠성은 희미하게 웃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조차 말을 듣지 않았다. 살아있었다. 그 지옥 같은 포화 속에서 수류탄 파편이 등을 덮치는 순간에도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부하를 살렸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단순히 살았다는 안도감이 아니었다. 생애 처음으로 느껴보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숭고한 충만감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힘있는 발소리. 김이병이 화들짝 놀라 눈물을 훔치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충성. 왕칠성은 고개를 돌리려 애썼다. 시야에 들어온 사람은 독고 휘 군단장이었다. 그녀는 정복 차림이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이 병실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독고 휘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김이병에게 눈짓했다. 자네는 나가서 좀 쉬게. 밥도 좀 먹고. 예, 알겠습니다. 김이병이 나가고 병실에는 둘만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왕칠성은 몸을 일으키려 했다. 상관이 왔는데 누워있을 수는 없었다. 움직이지 마. 명령이다. 독고 휘가 짧게 제지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겨 왕칠성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등에 파편이 13개나 박혔더군. 척추를 비껴간 게 기적이야. 의사 말로는 평생 흉터가 남을 거라고 하네. 합니다. 꼴이 말이 아닙니다. 왕칠성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독고 휘는 잠시 왕칠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화랑무공 훈장일세. 국방부 장관 결재가 떨어졌어. 자네의 그 무모한 돌격 덕분에 100일 소초 전원이 살았고 북한군의 침투 루트를 완벽하게 차단했지. 영웅이 된 걸 축하하네. 영웅. 그 단어가 왕칠성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군단장님.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왕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몇 달 전 행사장에서 군단장님께 아니 한 여성에게 밥이나 하라고 오뎅이나 팔라고 모욕했던 그 오만방자한 놈이 바로 접니다. 병사들을 짐승 부리듯 하고 제 진급만을 위해 아랫사람을 짓밟던 놈입니다. 그런 놈이 훈장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왕칠성의 고백은 참회록이었다.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독고 휘 앞에 서 있었다. 독고 휘는 손수건을 꺼내 왕칠성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차가운 얼음 마녀라 불리던 그녀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했다. 왕칠성. 네. 과거의 왕칠성은 그날 임진강 흙탕물에 쓸려가 죽었어. 지금 내 앞에 누워있는 사람은 부하를 위해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낸 진짜 군인 왕칠성이다. 나는 과거의 자네는 용서하지 않겠지만 지금의 자네는 존경한다. 존경한다. 쓰리스타 군단장이 일개 소령에게 존경한다고 말했다. 왕칠성은 소리내어 오열했다. 등의 통증보다 마음의 죄책감이 더 아팠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훈장보다 더 중요한 선물을 하나 주지. 독고 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 아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네. 사고 소식 듣고 실신했다가 깨어나서 달려왔어. 내가 특별히 면회를 허가했다. 왕칠성의 눈이 커졌다.
부디 가족에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게. 그게 자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속죄야. 돕고 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거수 경례를 하지 못하는 왕칠성을 대신해 먼저 그에게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빠른 쾌유를 빈다. 의상. 돕고 휘가 나가고 곧이어 문이 벌컥 열렸다. 왕칠성의 아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여보, 칠성씨. 아내는 붕대 감긴 왕칠성의 몸을 보고 차마 앉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다. 왕칠성은 성한 한쪽 팔을 들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정말 좋은 남편 될게. 왕칠성은 아내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다짐했다. 다시 태어난 삶,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겠노라고. 병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왕칠성은 퇴원 후 재활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다. 그의 등에는 지렁이 같은 흉측한 흉터들이 남았지만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흉터는 그에게 새로운 계급장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했다. 그는 1사단 신병교육대대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중령 진급 예정자로서 꽤 중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왕칠성의 관심은 진급이 아니었다. 그는 군내에 뿌리 깊게 박힌 악습과 부조리를 뜯어 고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어느 날 오후 장교 식당. 점심 식사 시간이라 많은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구석 테이블에서 고성이 오갔다. 야, 김소희, 너 군대가 장난이야? 여자가 체력이 약하면 군대를 오지 말았어야지. 행군 나고자가 너희 소대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며? 인접 연대에서 온 박중령이 새파랗게 젊은 여성 소위를 세워두고 갈구고 있었다. 김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박중령은 왕칠성의 과거 모습과 판박이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꼰대. 식당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박중령은 기고만장해서 손가락질까지 해대며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쯧쯧 하여간 여군들이 들어오면 부대 기강이 빠진다니까. 집에서 애나 보지 뭐하러 기어나와서. 탁! 식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왕칠성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중령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박중령님. 박중령이 왕칠성을 쏘아보았다. 뭐야? 왕칠성? 아, 그래. 이번에 영웅 되셨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남의 부대 일에 참견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왕칠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여유와 살기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박중령님. 저도 옛날에 중령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군대에 방해만 되고 약자는 밟아야 군기가 선다고 믿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왕칠성은 상의 단추를 하나 풀고 목덜미 아래로 이어지는 흉터 자국을 살짝 보여주었다. 제가 최전방에서 수류탄 파편의 등을 난도질당할 때 저를 구하려고 빗발치는 총알 속으로 뛰어든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제 부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령님이 무시하시는 힘없고 빽없는 병사들도 있었고 덩치 작은 여군 하사도 있었습니다.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총알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파편은 계급을 따지지 않더군요. 전장에서 제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라면 그가 여자든 남자든 이등병이든 장군이든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소희가 체력이 약하다면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선배인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모욕 주는 게 아니라. 박중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왕칠성의 기세에 눌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왕칠성은 이제 말로만 떠드는 장교가 아니었다. 실전에서 증명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진짜 백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 눈앞에서 부하들에게, 특히 여성 군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계급장 떼고 붙어보겠습니다. 왕칠성은 정중하게 그러나 뼈 있는 한마디를 남기고 김소위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김소위, 밥 다 먹었으면 일어나지. 커피나 한잔하러 가자. 왕칠성이 김소위를 데리고 식당을 나가자 뒤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젊은 간부들까지 환호했다. 박중령은 밥맛이 떨어졌는지 식판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왕칠성은 신병교육대에서 전설이 되었다. 그는 훈련병들과 똑같이 구르고 뛰었다.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았고 눈이 오면 가장 먼저 넋가래를 들고 제설 작업에 나섰다. 그는 훈련병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다. 군복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입혀준 게 아니다. 국민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빌려준 수의다. 언제든 이 옷 입고 죽을 각오가 된 자만이 진짜 군인이다. 왕칠성의 변화는 일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왕칠성처럼 되자는 말이 유행어처럼 돌았다. 한 사람의 개과천선이 부대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1년 후,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는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마저 상쾌하게 느껴질 만큼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오늘은 1년 전 그날처럼 민관군 화합대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하지만 풍경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행사장 중앙에는 그 어떤 차단봉도 붉은 카펫이 깔린 귀빈석이라는 팻말도 없었다. 하얀 천이 덮인 의자들은 그대로였지만 그곳에는 파주시장이나 국회의원 대신 지팡이를 짚은 참전용사 할아버지, 아이를 업은 젊은 엄마, 휴가 나온 병사 가족들이 자유롭게 앉아 있었다. 행사 통제관은 이번에도 왕칠성 중령진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화랑무 공훈장이 빛나고 있었고 어깨에는 중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180도 달랐다. 그는 뒷짐을 지고 호통을 치는 대신 행사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체크했다. 어르신, 춥지 않으십니까? 여기 핫팩 좀 가져다 드려라. 아이고, 꼬마야. 탱크가 신기하니? 아저씨가 태워줄까? 왕칠성은 아이를 번쩍 안아 전차 위에 올려주며 활짝 웃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맸지만 건강한 활력이 넘쳤다. 그때 행사장 입구 쪽이 술렁거렸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서고 누군가가 내렸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인물. 독고휘 대장이었다. 그녀는 지난달 대장으로 진급하여 제1야 전군 사령관으로 영전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살아있는 신화가 된 그녀가 옛 부하들을 격려하기 위해 깜짝 방문한 것이다. 독고휘는 작년과 달리 군복을 입고 있었다. 별 4개가 박힌 성판이 달린 정모를 쓰고 긴 코트를 휘날리며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철의 여제라는 별명 그 자체였다. 시민들이 길을 터주며 환호성을 질렀다. 와, 독고휘 대장님이다. 진짜 멋있다. 왕칠성은 독고휘를 발견하고 하던 일을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그녀를 쫓아내려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당당하게 그녀를 마주할 수 있었다. 독고휘가 왕칠성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귀빈석 팻말이 사라지고 시민들이 웃으며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자리가 아주 좋아졌군. 왕중령. 독고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지만 따뜻했다.
군단장님. 아니,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왕칠성은 부동자세로 섰다. 1년 전 약속을 지켰군. 군 행사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어. 아주 훌륭해. 돋고 휘는 왕칠성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눈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그 훈장도 이제는 제 주인을 찾은 것 같군. 반짝이는 게 아주 잘 어울려. 왕칠성은 코끝이 찡해졌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손을 올려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중령 왕칠성, 사령관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경례는 완벽했다. 손끝은 칼같이 눈썹 끝에 맞춰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다. 1년 전 건성으로 하던 경례와는 차원이 달랐다. 돋고 휘도 진지한 표정으로 마주 경례를 했다. 충성. 두 군인의 경례는 오랫동안 이어졌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병사들이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최악의 악연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전우로서 마주 서 있는 모습은 그 어떤 영화보다 감동적이었다. 어디선가 군악대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임진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자, 이제 축제를 즐겨보자고. 나한테도 오뎅 국물 한 그릇 줄 건가? 왕중령. 돋고 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왕칠성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끓인 특제 오뎅 국물로 대접하겠습니다. 맛없으면 영창 가겠습니다. 하하. 기대하겠네. 돋고 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파란 하늘로 퍼져나갔다. 왕칠성은 그녀를 안내하며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권위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풍당당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철책선 너머로 평화의 비둘기 떼가 날아올랐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정한 군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